중개사TV 공법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지역의 특성, 개발 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임목의 벌처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매립 목적이 도시군 계획에 적합할 것, 도시군 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로 넓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이렇게 어떤 행위에 적절할 것 또는 어떤 행위에 수반되지 아니할 것, 적합할 것,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외우는 게 아니죠. 어떤 상식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용지 확보 계획에 적절할 것, 매립 목적이 적합할 것, 이렇게 어떤 행위에 경관계획에 적합할 것, 도로의 넓이에 적합할 것, 이런 요건에 해당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는 그 기준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이 규모의 기준을 시험에 자주 냅니다. 이 규모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이거는 허가 기준이 아니죠.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자본 조달 계획까지 허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는 그 시행사의 자금 조달 계획까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는 계획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 요건이 아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목적 사업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허가 기준 범위 들어갑니다. 허가 기준 범위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국토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이라 그러죠.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허가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허가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개발법에 의해서는 항상 개발행위 허가를 큰 면적으로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면적 미만으로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다. 더 이상 큰 면적으로 가면은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큰 면적으로는 허가하지 않는다. 기준이 미만입니다. 미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최소한의 한도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몇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를 해준다. 용도 지역별로 허가가 기준점이 틀립니다. 자,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발을 하지 않는 지역이죠. 불가피하게 이 지역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이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허락이 된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주거상업인데 공업녹지가 빠졌다는 게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공업녹지가 빠져야 됩니다. 자, 공업지역은 빠집니다. 자,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가 됩니다.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된다는 건. 자, 도시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은 공장이 넓으니까 최소한 3만 제곱미터까지는 가야 됩니다. 공업,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된다. 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게 공업지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허가 기준 범위에 용도 지역별로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토계획법이라 그러죠. 이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가 됩니다. 자, 보존녹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최소 얼마?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 다음에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공업지역이 빠지죠.
자,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이 빠집니다.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된다. 자,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좀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는 느낌이 와야 됩니다. 공업지역, 농림,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된다는 거. 자,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가 된다는 거 기준점 자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업, 농림,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이 빠지고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보호전이 들어갔다. 그러면 보호전 녹지와 자연환경 보호전 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이 된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개 이상 용도지역이죠.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규정합니다. 2개 이상 용도지역이 걸렸을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왔답니다. 그러면 각각의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2개 용도지역을 합산해서 더 크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 2개 이상 용도지역일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각각으로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각겠죠.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업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이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시험에 2개 이상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각각의 용도지역의 규모에 의한 적용을 한다. 각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가장 개발행위 규모가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자, 시가화 용도라는 용어가 나오죠. 시가화 용도는 자, 도시화가 되는 용도를 말합니다. 시가화가 도시화예요. 도시화. 도시화가 가능한 용도.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하죠. 자, 시가화 용도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말한다. 자, 유보용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유보용도라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유보용도 사항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보용도 지역은 언제든지 요건에 충족하면 개발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유보용도라 그럽니다. 개발이 유보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이 유보되는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유보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도 유보용도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완화한다는 게 아니에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유보용도에 생산녹지지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이 들어간다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생산녹지지역은 유보용도가 아닙니다. 자, 개발을 안 하는 용도입니다. 생산녹지는 가능한 한 생산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생산을 유지시켜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개발을 유보해서 생산활동만 치중하는 거예요. 자, 생산녹지지역은 개발이 유보되는 용도가 아니다는 거 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유보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 해당한다. 생산녹지 지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자, 수험생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보용도에는 생산관리 지역이지 생산녹지 지역이 아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보호전 용도가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 이건 완화가 들어가면 안 돼요. 보호전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전 용도에는 생산녹지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생산녹지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합니다. 강화. 자, 가능한 한 개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산녹지지역. 그 다음에 보호전녹지지역, 보호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용도지역으로 인정이 됩니다. 생산녹지, 보존녹지, 보존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용도지역으로 들어간다. 자, 유보용도는 개발을 유보한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용도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완화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강화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보용도 지역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행보조금 예치하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 유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완료 후 이행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행보증금은 어떤 설치를 위해서 미리 돈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자금이 없을 때는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복구공사를 해야겠죠.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준공검사 완료 후에는 즉시 반환해줘야겠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사라든가 지자체, 공사, 시행사가 국가기관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국가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공사, 공사가 개발행위 시행자가 될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민간이 시행사일 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조건부 허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야죠. 자, 개발행위 허가 지정권자가, 허가권자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그 조건을 받아들여야겠죠. 시행사의 미리 의견을 듣고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이런 조건으로도 개발행위 할래? 하면 대부분 한다 그러죠. 자,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죠. 경관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로 가면 됩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이죠.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이 됐는데 가능한 한 허가를 안 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하죠. 자, 허가권자는 관할 시장 군수인데 국토부 장관과 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좀 하지 마라 하고 밑에 있는 지자체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 그럽니다.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에 한해서 3년 이내 동안 3년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특수한 지역은 3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이거죠. 3년이 지나면 개발행위 허가를 가능한 내줘야 됩니다. 이게 한 번에 한해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통상적일 때는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3년까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한 번에 한해서 그 지역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합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있죠. 자, 세 가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과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수하고 있답니다. 자, 수목과 조수류, 짐승들이죠. 야생동물, 수목과 야생동물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서 3년 동안은 숙성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량농지, 수목, 조수류, 집단적으로 서식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한 번에 한해서 3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두 번째,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송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도 한 번에 한해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송산될 우려가 있다. 수목이나 조수류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우량농지, 자연을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어있을 때는 한 번에 한해서 3년 이내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번에 한해서 이제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맨 처음에는 한 번에 해서 3년 동안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3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2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답니다. 허가를 안 내줘요. 최장 5년 동안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해서 3년 동안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우량 농지이고 문화재, 미관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다. 자연환경을 해칠
해칠 염려가 있다 그러면 한 번에 한해서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하지만 이 3년 동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을 거칩니다. 하지만 2년을 추가로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가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년 동안 한 번 더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제한을 연장한다. 5년 동안 허가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최장 5년간 허가가 안 나온다는 지역이 반드시 3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이래에 한해서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연장하죠. 허가 제한을,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합니다.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준다.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5년 동안 허가가 제한됩니다. 자, 2년을 더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3+2년 동안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냐? 그 지역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를 허가했다가는 용도 지역, 지구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가능한 허가를 5년 동안 허가를 제한을 연장해야 됩니다.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다 이거죠. 자, 5년 동안 2년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이 될 경우, 나중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결정이 될 경우 허가를 내줬다가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허가를 내줬다가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5년간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자, 3+2년이 연장될 수 있는 지역은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간 추가로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미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 내줘야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신청서가 들어오면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년간 허가를 제한하고 플러스 2년간 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별도로 발표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지정됐는데 그 지역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안 내줘야겠죠.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 3년 플러스 2년간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지역. 자, 그럼 3가지 외웁니다. 자,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했는데 추가로 2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첫째,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중에 결정될 경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세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2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를 안 내주는데요. 최종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2년, 2년을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3가지가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년을 추가로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을 추가해서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반드시 3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자, 추가로 2년을 더 허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 최장 5년간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추가로 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2년을 추가로 연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2년간 추가로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자, 공공시설의 귀속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공공시설의 귀속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민간인 경우로 나눠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요, 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당연히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이 됩니다. 같은 행정청이니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이 되고, 종래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도 허가받은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이 됩니다. 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자,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해주고, 예전의 시설은 허가받은 행정청이 가져간답니다. 허가받은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닐 경우에는, 민간일 때는 당연히 민간인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을 해줘요. 공공시설이니까. 하지만 종래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 양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설치 비용, 새로 설치한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기존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들었던 공사비만큼만 보존해줍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민간일 때는 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종래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 귀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로 구별하셔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닐 때는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돈에 대한 비용으로만 정산한다는 거. 하지만 비용이 아니라 전부 무상 귀속일 때는 행정청이라는 거. 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전부 무상 귀속이다. 하지만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자,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무상 양도를 받으십니다. 자, 범위가 비용이 나왔다. 비용이 나오면 행정청이 아닌 경우로 가야 됩니다. 자, 비용에 관한 범위에서만 양도를 받았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고, 행정청일 때는 전부 무상 귀속을 받는다. 기존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을. 자, 귀속 시기는 행정청일 때는 세목 통지일에 각각 귀속하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준공검사 받은 때 각각 귀속됩니다. 자, 준공검사 이후에 해당 시설의 관리청의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거고, 자, 의견 청취.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미리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청취를 받죠. 향후 관리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도시군 계획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자,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해서는 자,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용도 폐기된 시설은 허가받은 관리청에 전부 무상 귀속을 해줍니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민간일 때, 행정청이 아닐 때는 종래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은 기존에 새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자,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양도를 시켜준다는 것은 민간이고, 비용에 관계없이 전부 허가받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을 시켜주는 것은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로 해당합니다.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는 자,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은 전부 무상 귀속 받고, 허가받은 자가 민간일 때는 용도 폐기된 공공시설은 자, 새로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만 무상 양도를 받습니다. 비용에 따라 정산만 받는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일 때는 전부 무상 귀속을 받는다. 자, 이게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개발행위 허가를 자연보호지역은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번에서 3년 이내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용도 지역이 변경 예상되거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큼은 3년 플러스 2년을 추가로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2년간 플러스 해서 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 자,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추가 2년을 더해서 최장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럴 때는 2년간 추가로 허가를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 도시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